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금일 주요 뉴스들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테라 캐피탈에서 비트코인 50% 저평가됐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BTC 단기 보유자 패닉셀이 없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에이즈 같은 경우는 전쟁이 연준을 움직인다라는 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비트코인 기관, 국가, 보유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32만 개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요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마인도 지금 이더리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 이것들도 지금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판테라 캐피털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장기 투자 최저기다, 50%가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 8년 중 7번째로 지금 저점 구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오기 힘든 이 저점 구간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비트코인 가격들을 보더라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이제 들어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 추세 대비해서 이제 50%가 할인된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에서 지금 저점까지 이제 나온 걸로 봐서는 그 50% 정도 지금 이미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핵심 저항선은 이제 7만 달러 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4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손실 발생이 없었다. 지금이 단연 포지션 구축 적기다라고도 이 데모 헤드 판테라 캐피탈 설립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보유 전략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장기 보유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이 다 무조건 100%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확률이 높은 그 투자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연준의 이 돈풀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과거 이제 역사를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이 걸프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FOMC 회의록에 이제 중동 사태가 통화 정책 수립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연말에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긴급 회의를 하면서 금리를 50bp 인하를 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 사태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이제 돌아한다는 건데, 전쟁 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때 QE를 재개하는 시점이 진짜 매수 기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제 이 미 이란 전쟁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100조 원에 가까운 이 금융을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들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런 위기 상황,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푸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들을 역시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돈을 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하반기에 왜냐면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바뀌었을 때 과연 이제 금리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시장에 이제 돈이 풀려야지
비트코인이 오르더라도 좀 과감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오르는 거는 이제 반등 정도이고, 반등은 실제적으로 이제 큰 수익은 나진 않죠. 우리가 이제 진짜 금리 인하가 돼서 유동성이 확 풀려버려야지 그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매 없다. BTC 단기 보유자 분석이라는 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투매세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매도를 엄청나게 계속해서 해 나가고 이 물량들이 계속 쏟아졌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단기 매도 물량이 조금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패닉셀이 나왔을 때 요 89,000달러에서 이제 손실을 매도했었는데, 이번에 중동 공습 때는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유입량이 바닥권이고 패닉셀 관측이 거의 없다. 왜 이럴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이런 이제 매도세가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했을 가능성들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조정폭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어요. 이미 종장 고점에서. 그러면 이런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는 긴급한 매도, 단기 매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일부 된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매도가 그래서 아예 안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도세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쟁 이후 비트코인 반등 데이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있고 난 다음에도 40%가 반등을 했었고,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도 25%나 반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란 공격이나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결국엔 단기적인 조정이 있지만 대부분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현재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47에서 48%, 결국엔 저항선은 78,800달러, 지지선은 57,772달러 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대형 보유 구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느냐와, 그리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비트코인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를 보면 지금 99만 3천 BTC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코인베이스는 수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자기 자본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기관에서 이제 커스터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비트코인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록에서도 맡기고 이 다른 이 투자 기관에서도 여기에 이제 맡긴 걸 종합한 걸 이야기한 거라, 이게 코인베이스가 온전히 들고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중첩이 될 수 있죠. 다른 것들이랑.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코인베이스에 지금 맡겨진 것만 99만 3천 BTC 정도 맡겨진 거랑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요 정도고 들고 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76만 2천 BTC를 ETF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블랙록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기보다는 이제 고객 자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76만 2천 개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유량만 3.8% 전체 보유 비중이.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71만 5천 BTC. 상장사 중에는 역시 최고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단독 상장사로서 지금 비트코인을 71만 5천 BTC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1위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6%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보유량 중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앞서간 게 이제 32만 8천 BTC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것 중에는 이제 최대라고 지금은 집계가 되고 있고요. 1.6%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만 BTC 정도를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2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2만 개나 늘어났어요. 압수된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활발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일어나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들을 압수를 했을 때,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이런 압수량만 해도 어마어마한 보유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걸 팔지만 않으면 미국은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그냥 압수한 것만으로도 꽤 많이 가져가겠구나 이런 전망이 되고요. 영국 정부에서도 6만 1,000개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마인, 알트코인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역시 비트마인이죠. 이더리움을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고 유통량 5% 독점 매집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8개월 만에 지금 74%나 달성을 했고요. 총 이더리움 보유량만 447만 4천 개, 스테이킹 중인 게 304만 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고 주가 상승률은 뭐 최저점에서 550%나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죠. 총 자산 규모 999억 달러 정도를 예측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지금 5만 928리더를 추가 매입했다고 해요. 상당량을 지금 추가 매집을 한 거고요. 304만 이더를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마인은 꾸준하게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그걸 스테이킹하고 있고 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 확대 시장 영향이라는 기사 보면 큰 물결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큰 것이 곧 올 것이다. 4, 5주 전쟁 예상, 지상군 투입 가능성 시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큰 물결이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란 전쟁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망을 했다는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이제 트럼프는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뭐 공격들을 지금 예고하는 것일 가능성들도 지금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 전면적 양상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거 요것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들이 좀 커 보여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라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등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반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등락이 워낙 이제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 단기적으로 있어 보이고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출렁거림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이제 낮아질 때마다 이제 DCA 방식을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뭐 저점 나오실 때마다 조금씩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맞을 수 있고요. 이런 때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위험성이 워낙 이제 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출렁거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이제 반등 기회를 잡으려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야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조언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분들은 알아서 좀 잘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미국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국제 유가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중동 전쟁 이슈로 비트코인 하락 시에 이제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 DCA 전략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닉셀이 없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낮아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 이런 전략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준 정책 발표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아서헤이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준에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를 조금 이제 투자 타이밍으로 이제 잡아갈 수도 있겠죠. 이때를 잡는다는 건 이제 뭐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시점에 잡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신중한 투자자 분들에게는 좀 이런 전략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 지지선 57,772달러 이탈 시 추가 하락을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도 이제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이 아예 없는 이 확률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추가 하락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가 하락에 대해서 리스크도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일부 그래도 들고 가시는 것들을 항상 권해드리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78,800달러 저항선 돌파 시에 80,000에서 9,100달러 이 구간을 타깃을 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이제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그래도 이제 나와주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이 QE 재개 발표가 이제 적극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는 이 아서헤이즈 전략들도 있고요.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더 2000선 지지 확인, 이 비트마입의 매집 가속 여부도 이제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볼만한 거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인데요. 이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 4년 이상 보유하면 역사적으로 100%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역사적으로는 이제 뭐 이걸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4년 이상 보유를 하면 대부분 100% 수익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8년 중 역사적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고 8년 평균 대비해서 7번째 100분위수에 이제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기관 이 구조적 매집을 지속하고 있고 장기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 가격 우상향이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중기, 장기적인 이 투자 전략, 여러분들이 각자 시나리오에 맞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우선은 이 추세를 다행으로 또 이제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 고점이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걸 깨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이나 다른 지수들도 상승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나와주면서 반등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과연 이 추세가 이제 이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이 저항선까지 올라가 줄지 80,000달러 선까지 과연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조정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세도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은 지금 흔들림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중동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